말고 그만큼 더 하죠. 그거 되겠어요? 더 할까요? 아니, 더 해야 돼. 전체적으로 해야지. 뭐.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대 기술안대학 기술사 선수 대표 홍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금일 주제는요. 건설 현장 건설 장비 사고 경험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방안으로 일단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건축 시공기술사회에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큰 어떤 도움을 주신 이종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그 정말 대선배님들하고 또 후배님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한 대형 건설사에서 한 21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어떤 경험 사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께 좀 진솔하게 공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건축시공기술사회에서 저희 선배님들께서 또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수를 좀 덜하고 사전에 캐치를 해서 현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분인데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요새 10대 건설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건설 장기 재해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1년간 직장 생활을 이제 회사를 자퇴를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어느 분은 오늘 아침에 아는 지인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로 올해 이번에 KT에서 뭐 4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로 뭐 준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자발적 퇴사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이제 2월 1일 올해 11월 2일부터 이제 그 홍종철 기술사 학원이라 해서 이렇게 신촌 서강대교 쪽에 이렇게 그 기술사 학원을 지금 세팅을 해서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기술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선배님들을 뵙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년간 직장 생활하고 나오니까 딱 일주일 동안만 전화가 오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이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나마 저는 그 전산에서 선배님들하고 잘 모셔서 되게 아직도 매일 자주 전화가 오고 항상 소통을 하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대기업 회사를 치시면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고립과 단절, 그다음 소득 절벽 이런 세 가지 단어를 크게 아마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정말 이종태 회장께서 큰 이런 어떤 자리 마련해 주셔서요. 관련된 그 실무 관련된 사례 간단하게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사가 뭐 9개라고 해서 대단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단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저는 절대 일을 열심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공부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일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정말 그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전국의 직원들에게 정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정성껏 정말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고 그게 제가 이런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좀 진취적으로 접근하고 또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후배들 지금 저희가 사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에게 있다면 정말 실무생활, 실무 경험을 그냥 단순히 일로 하지 말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꼭 원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력 한 7개를 했고요. 안전기술연구소, 그 다음에 건축 토목 현장에서 한 700번 정도 점검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연구소에서는
외장재, 내장재와 방수제 업무를 제가 주로 맡았었고, 그 다음에 안전팀에서는 제가 가설부자하고 건설기기 장비를 한 6년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10대 건설사에는 그 건설 장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건설사 장비 파트장 외에 그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요, 사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술사 면접에서도 그러죠. 보통 저기 계시는 선배님들 면접위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출제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전반적인 건설기기 장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에 그 건축 시공기술사의 선배님들께서 출제, 채점, 면접위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합격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2.5%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지금 기술사를 공부하는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 정도 토목 시공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건축 시공은 25명입니다. 1000명 응시에. 꼭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정태 회장님 외에 우리 선배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채점 출제하시면서 꼭 많은 합격자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제 그 건설기계 장비가 있는데 제 일하고 제 저감이 아이디어를 지금 10대 건설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젊은 친구분들이 한 5-6분 계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잠시 나간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정림CM의 조성호 성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현산에서 PD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뭐 관련된 우리가 30, 40대에 정말 자기개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슈, 작년, 재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여성 임원이십니다. 신세계 쪽이신데요. 이분께서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제가 30몇 년 동안 상무로 신세계에서 일하고 나오셨는데, 나오고 나니 정말 그 고립과 그 단절이 너무 심했고, 하물며 버스로 이렇게 버스로 티켓팅하는 것 자체도 모르실 정도로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퇴사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단절과 고립,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되게 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계시는 그래도 대선배님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진취적으로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후배들에게 항상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큰 빛을 발하죠. 저도 인생에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후배님들께 꼭 한번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점검을 한 700번 가니까 의외였던 것 중에 선배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그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 노후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그런 선배님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자라는 아이들에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이후로 발효가 되면서 건설기기 장비가 전체 52.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의 50%는 건설 장비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불착기,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리프트, 보수 작업대. 그래서 보통 건설안전 기술사 시험에서도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건설 장비의 5대 장비에 대한 어떤 순서, 그리고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소식하시오,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이 될 정도로 장비재해가 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2017년만 하더라도 거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한 27건 정도가 날 정도로
그때 정말 대단한 큰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10대 건설사에서 워낙 그 장비재에 대한 그 이슈가 높다 보니까 삼성물산에서는 장비 분야만 현재 거의 한 60%면 7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그러니까 장비 관련된 연구 분야에 한 30명 있고 장비 점검 파트로 한 35명, 그러니까 거의 70명 정도가 삼성물산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10대 건사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렇게 이제 장비를 주력을 하고 있는 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도 워낙 그 장비 협착제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또 있고 잔잔한 사고들이 있다 보니 정말 이제는 장비 전담 지정 제도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해당하는 총공사비에 따라서 이제 그 할당이 되지만 특히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우리 A라는 직원은 무조건 장비만 봐라. 그래서 아침에 TDM을 시작하면 마지막 종료 시점까지 장비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서류부터 현장 관리의 모든 부분을 체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고가 50% 이상 나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런 루트를 칩니다.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거는 본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는 한 6개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아주 그 체계적인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 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보통 분기별로 전 현장을 다니면서 이론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습 교육을 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이렇게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안전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건축 직원, 토목 직원들까지도 모두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에는 수시로 이제 그 현장에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 NDT라고 그러죠. Non-Destructive Testing이라는 이런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서류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모든 서류는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 50%는 정말 눈속임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도장에서도 위조가 된 이런 그 도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검사에 대한 그 넘버링을 해당하는 검사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비재해가 많이 발생을 10대 건설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 전담자를 주력으로 해서 매일 분기별로 피드백을 하면서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